네, 6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CS 직업 기초 능력, 나머지 대인관계와 자기계발 영역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시게 되면 실전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실 텐데요. 그 모의고사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도 함께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내용들 있고요. 모듈형의 대인관계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기업 관계자 A 대리가 거래처인 T기업 관계자 B 과장과 협상을 하는 대화를 발췌한 것이다. 이 설득 전략이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내용을 몰라도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고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제안인가요? 네, 단가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품 한 개당 120원인데 110원으로 안 될까요? 가격을 좀 낮춰서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밀린 적도 없다라고 하죠. 또 이전에 T기업에서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대금을 미리 결제를 또 인수받기 전에 해드린 적도 있고 서로 돕다 보면 모두 잘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도와준 것에 대한 강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 뭐 헌신도 있지만 호혜관계, 서로가 돕는 관계를 형성하는 전략 1번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인관계는 그렇게 막 어렵다기보다는 저희가 상식선에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과목들도 같이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계발 능력도 보실 텐데요. 자기계발 능력은 자아인식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경험 반성의 무기, 또 내면 관리, 그리고 경력 개발 관련된 내용도 문제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주임의 고민인데요. 팀장을 충고를 듣고 난 후에 주임이 스스로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주임이 지금 어떠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임은요, 2년 동안 문제없이 일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잘 지내는데 다만 이런 단어들, 네, 다만 전공이 맞지 않네요. 자, 그래서 일에 대한 흥미가 줄었고 또 상사의 질문에 소극적 부정적으로 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일과 태도에 대해 상담하게 됐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일까요? 저희가 1번에서 4번까지 한번 볼 텐데요. 1번을 보시죠. 병원 지원팀 이 일이 직무와 맞지 않는데 정말 원했던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나머지 보시면 되고 조금 헷갈리시면 세모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 팀원과 교류할 때 교류에 문제 없다고 나와 있으니 X고요. 3번 담당한 업무와 관련해서 기술적 부족이란 내용은 없어요. 그냥 내가 흥미가 줄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X. 자, 일과 관련된 목표가 나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얘기인데 생산성에 대한 얘기죠. 근데 여기는 그러한 문제보다는 1번, 4번 중에 내가 원했던 전공에 맞다, 안 맞다 라는 얘기니까 1번이 더 적절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 있는데 조금 더 확신 있게 그냥 1번 체크하면 30초 만에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영역도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틴업이라는 사이트를 좀 우리 강사님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직업기초능력평가라는 사이트고요. 틴업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해당은 우리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LCS 과목을 실제 시험에서 바로 도입하지 않는 회사들도 이것을 수료를 하면, 시험을 쳐서 수료를 하면 그 수료증을 가지고 회사에 입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업기초능력 총 10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이 틴업의 문제를 우리가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되면
각각의 해당 내용들이 매칭이 되어서 모든 전 영역이 시험으로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4년 올해죠. 올해에서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해당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으니 학생들에게 공유하셔서 같이 목표를 가지고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비일이 7월 12일인 걸로 확인되시고요. 자, 평가 시간표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9시부터 3시 2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50분씩 시험을 치르고 10분 쉬는 그러한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30분은 유의사항 공지, 그리고 의사소통 국어 영역을 50분 치른 후 10분 휴식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50분 치르고 휴식 시간 갖고요. 수리 활용 영역도 50분 갖고 점심 식사를 합니다. 또 문제 해결 영역도 50분인데 32문항으로 조금 더 문항 수는 줄어들고요. 휴식한 후에 직무 적응일 160문항을 40분 동안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까지 해서 시험이 종료가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 보시죠. 한국관광공사의 경우에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이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등급 점수로 대체한다라고 해서 마치 토익 점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시험을 7월에 이제 응시하시게 되면 각 영역에 대해서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등급 점수로 대체하니까 시험을 치르지 않고 바로 서류랑 그리고 면접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고졸 채용을 할 때에 이 점수 등급표를 면접의 참고 자료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과 같이 안내를 해주시고 또 학교에다가 담당 교사님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셔서 해당 시험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티덥에서 시험을 본평가로 응시하시면 인증서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 대한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각 영역에 대한 등급표를 가지고 기업에서 활용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시험은 보통 몇 분이고 그리고 몇 문항이 있을까라고 궁금하시죠?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은요, 통합형, 의수문자를 하나의 통합형으로 문제를 50문항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문제는 뭐 의사소통 문제, 그리고 뭐 10문제는 문제 해결 문제,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문항인 곳도 있고, 또는 60문항인 곳도 있습니다. 또는 80문항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문항에 따라서 한 10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문항은 70분, 뭐 50문항은 60분, 그리고 80문항은 90분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문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 모의고사를 진행하시거나 문제풀이 하실 때도 이렇게 진짜 실제 시험처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70분 동안 60문항인 경우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 50문항짜리도 해보시고 또 어떤 경우는 80문항짜리도 해보셔야 학생들이 시험 감각을 좀 이렇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이 직업기초 능력에 전공시험을 같이 포함해서 총 50문항으로 60분 동안 시험을 치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무엇인지 이 코레일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취업 지원 보훈 장애인 제한이니까요. 저는 일반적인 공개 경쟁, 요거 경쟁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평가 과목이 바로 아래처럼 NCS 직업 기초 능력과 전공 두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항수는 전공이 25개, LCS가 25개로 시험 시간 총 60분입니다. 따라서 한 문제당 1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어려우면 빨리 일단은 별표 치고 넘어가라고 안내해 주시고요. 일단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다 푼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나머지 시간에 그 중에서도 더 쉬운 거를 위주로 빨리 풀어서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스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기시험 중에서 우리 LCS 25문항은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코레일의 경우에는 의사소통과 의수문, 그리고 수리와 문제 해결 세 가지가 출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전공도 들어가는
공기업이 꽤 많죠. 지금도 2024년 상반기 공채들을 계속 나와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에서 특히 사무나 또는 경영 쪽에서는 이러한 전공시험을 같이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온 코레일의 경우에는 그래도 무난한 건데요. 경영학만 치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경영학처럼 단과로 시험을 치르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만 치른다거나 또는 회계학만 치른다거나 또는 뭐 경제학 이렇게 어떤 학을 전문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경우인데요. 이 경영학의 경우에는 이 출제 범위가 다음과 같이 뭐 경영학 원론부터 시작해서 인사, 생산, 마케팅 여기에는 회계는 포함되지 않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경영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해당 이렇게 단과로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시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어떤 경우에는 경영학, 회계학, 민법, 그리고 뭐 경제학 이걸 다 통틀어서 시험을 치르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출제 범위가 많은 만큼 당연히 난이도는 조금 어렵지 않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풀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도 하겠지만 특성화고 아이들은 이러한 전기나 기계, 토목, 건축 이런 전공을 가진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해당되어 있는 내용도 같이 안내를 해주셔서 학생들이 전공 공부도 조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론 강의 문제풀이 과목당 이렇게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커리큘럼을 구성을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이미 내려져 있는 것들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 회차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론 강의를 몇 차시를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이론 강의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같이 해야 될까? 또 그리고 모의고사처럼 시간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은 몇 차시를 가지고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론 강의랑 그 해당 문제는 같이 바로바로 풀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한 이론 강의 문제풀이가 같이 되어 있는 강의를 과목당 뭐 2차시나 3차시로 나눠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리 영역 같이 좀 특수한 경우는 다양한 계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중을 둔다면 다른 과목보다 2배 정도는 시간을 더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시간은 꼭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50문항 또는 70문항짜리를 뭐 한 이틀, 3일에 나눠서 아이들과 함께 진행해 보실 수 있도록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6차시에 걸쳐서 LCS 문제풀이 직업기초능력 강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LCS 강의가 무엇인지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나 궁금합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직접 강의를 하시는 것과 또 아는 것은 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문제풀이나 모든 것은 손으로 쓰는 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를 진행하는 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미 너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 모듈형을 넘어 피셋형까지 준비를 하시려면 조금 시간을 들이셔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러 가지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 있으니 또 동영상 강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 정도는 참고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제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보여드린 것처럼 보다 더 빠르게 접근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강사를 통해서 배우셔야 더 빠르게 아이들에게 문제풀이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특성화고에서 LCS 강의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